새누리당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 통치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뭐 극과 극도 있고 지난번 법무장관 되면서 인사청문회도 통과를 했지만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의혹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리 청문회가 되면서도 이 문제들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광현 앵커가 어떤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한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이 황교안 후보자 지난 2011년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대형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한 1년 반 정도 되는 동안 일을 하면서 15억 9천여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계산을 하면 평균 한 1억 원 가까이 월급을 받은 셈이죠.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황교안 후보자 해명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로펌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점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는 참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는데 혹시 이번 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또 해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 당시 수입료 논란에 대해서 사회 환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만은 약속을 지켰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안 수사에 대한 검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진당 해산이 있었고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미진과 같은 그때 그 내용으로 공안 총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황교안 후보자 본인의 병역 면제 판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서 최단비 변호사께서 장관 청문회가 한번 있었지만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수위와 또 총리에 대한 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관과 총리는 그 직위의 중요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번에 야당에서 전면 공세에 나서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넘을 것인가는 좀 사실은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요약해 주셨듯이 크게 정관예우 그리고 공안수사 그리고 병역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관예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대희 대법관이 후보자로 나섰다가 5개월 만에 12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낙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번 넘어섰고 사회환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회환원을 했는지 여부도 이제 봐야 되겠고요. 한 번 넘었지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한 달에 1억 원 가까운 돈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으로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병역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다시 불이 지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그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는 기간을 이틀을 하죠. 이틀을 하고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는 야당의 입장은 청문회를 동시하기 때문에 당시 조각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총리에다가 이 청문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거든요, 여야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야당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해임 건의안을 두 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반대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이분이 이제 공안 분야만 검찰에 있을 때 계속 했고, 다른 분은 이제 이쪽 야당 인사들은 과거 이제 여러 가지 젊어서 학생운동 경험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당에서는 공안 총리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이 공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야당에서 들고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안 검사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텐데요. 이제 야당 쪽에서는 총리는 아울러야 되는데 너무 공안 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아우르는 총리로서 부족하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보법에 대해서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많은 논문도 쓰셨고요. 책도 쓰셨고요. 국보법에 대해서 그래서 미스터 국보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돼서 업무를 했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에 대해서 사정정국을 더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사정정국에서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강화가 지금 리스트에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당에 있는 의원들에게까지도 칼날이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공안 통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검사장 출신인데 한 달에 로펌에서 1억을 받았다. 정관 예우 의혹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시장 경제잖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더 경력이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1억이 그럼 과연 합당한 돈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과다하다고 보일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한 달에 1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정관예우라고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정관예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력으로 로펌에서 1억을 줬다는 문제가 법적으로 안 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과연 국민들이 봤을 국민 때에는 정서는 과다하다고 보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관 예우를 실제로 했는지 뭐 그런 부분을 밝히지 않고 1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정관 예우다라고 단정 짓기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면밀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